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이 쌀값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의 도시가스 요금이 6년 만에 인상돼 가계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어촌은 이보다 더 큰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광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추천 인사가 적게 배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올해 열리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정수장인 김영록 장관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할 계획인데 정작 농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왜 그런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쌀값 안정이었습니다. 현재 12만 6천 원인 쌀값을 18만 원 이상으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쌀 생산 조정제를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강력한 생산 조정을 통해서 생산 과잉을 원천 차단하여 조기에 쌀값을 회복하고 안정시키겠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내년 5만 헥타르를 시작으로 2019년에 10만 헥타르까지 늘려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5만 헥타르는 전남의 전체 벼재배 면적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반짝 효과를 볼진 모르겠지만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쌀값 교란의 주 원인인 수입쌀을 막지 않고선 쌀값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농민들은 쌀값이 폭락해서 중내산해 하고 있는데 국제법이 어쩌고 WTO가 어쩌고 이렇게 타령만 한다 하면 정부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지난 2011년처럼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벼 대신에 심는 다른 작물의 수급 안정을 해쳐 가격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농민단체는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면 쌀값 안정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현재로선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가 각 지역에도 생깁니다. 현재 지역별로 위원회에 참여할 인선 작업이 한창인데 광주시는 노동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일자리 문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각 시도에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역 일자리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는 기구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의제와 요구를 전달할 유력한 통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추천해달라며 각 자치단체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동계라든지 경영계라든지 그리고 학계,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복수로 추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적 자원을 몰색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배수인 60명의 추천 인사 명단을 지난주에 보낸 상태. 하지만 광주시는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추천 인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경영계 측에 비해 숫자가 적다며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계 4명, 그다음에 산업계, 경영계 9명 정도 누가 봐도 좀 불합리한 것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컨트롤 타워로 지난해 출범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입장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시도별로 추천위원 명단이 모이는 대로 지역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광주에서 발족될 일자리위원회 인적 구성과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2019년 광주 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지원할 자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문위원회는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과 최상준 광주경총회장 등 각계 인사 6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자문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은 대회 붐을 조성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에선 쉽게 쓰지만 농어촌에선
도시가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전남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앞으로도 상황이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6개월 전부터 도시가스가 들어온 장성의 한 마을. 마을 주민들은 취사나 난방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LPG나 경유보다 40%가량 싸고 안전한 데다 바닥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해요. 어떤 점에서 좀 가장 만족하세요? 모든 것이 편리하고 또 가스비도 절약되고. 전남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45.4%. 전국에서 강원도 다음으로 낮고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제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이 많다 보니 지자체 예산이 투입돼야 집 근처까지 오는 중간 배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성읍의 경우 3km가량의 중간 배관을 설치하는데 군비 등 총 8억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동네까지 해주고는 싶지만은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열악한 군 재정으로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개별 가정으로 연결되는 세부 배관은 집 주인이 직접 목돈을 들여 설치해야 하는 것도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에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터지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00, 한 70에서 한 300, 그 사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문제는 도시가스 보급 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거란 겁니다. 전남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도시가스 경제성이 더욱 떨어지고 있어서입니다. 고령화 사회라든가 그런 이미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 가구 수가 줄어들어서 현실적으로 좀 보급 확대는 어려울 거라 판단이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도시권은 저렴한 도시가스를 쓰고 소득이 낮은 농어촌은 그렇지 못한 에너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도시가스 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됩니다. 광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일반 도시가스 요금을 세제곱미터당 평균 86.65원에서 88.18원으로 1.76%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가구당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달 요금이 67원 오른 35,530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인상된 요금은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전남 서남해안을 오가는 일부 여객선이 열흘째 정상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상의 짙은 안개 때문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미 항구를 떠났어야 할 쾌속선이 부두에 매여 있습니다. 배 안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는 승객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섬으로 가져갈 생필품을 사놓은 주민들의 걱정은 더합니다. 야채 같은 거 사놓은 것은 다 또 버리고 오늘 또 샀는데 오늘 만약에 배가 안 뜨면 또 다 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또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해상의 짙은 안개로 신안군 흑산도와 홍도, 가거도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벌써 열흘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행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입니다. 시정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 모든 여객선 운항을 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제권자는 관할 해경서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규정 적용이 강화돼 운항 횟수 제한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있는 규정상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적용 이외의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섬 주민들은 첨단 운항 장비 등을 갖췄는데도 항로상에 자리한 일부 해역 안개까지 운항 통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경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지만 해경은 안전을 담보하면서 불편도 줄일 수 있는 묘안이 없어 곤혹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주민의 16%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대병원 이주연 교수가 2014년 5월부터 한 달간 진도 주민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고 특히 팽목항에서 자원봉사를 한 주민들은 20%가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형 사건 사고의 경우 주변에서 지켜보거나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증세가 나타난다는 취지의 이주연 교수의 논문은 최근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이한현 열사의 서거 30주기를 기리는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광주 망월동 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추모 예배에서 어머니 배은심 여사는 민주화 과정에서 죽어간 사람들 모두가 역사에 남는 죽음으로 승화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식에는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참석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 서거 30주기를 기렸습니다. 광주 청년유니온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경영계를 규탄하며 광주 노동청과 경총 등에서 동시다발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PC방과 편의점 등에는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경영계의 주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사회적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디자인 비엔날레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광주시는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해온 안성기 씨의 이미지가 미래들이라는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의 주제와 어울린다고 위촉 배경을 밝혔습니다. 배우 안성기 씨는 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열리는 디자인 비엔날레를 많은 관람객들이 함께 즐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영화제가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장벽이 없다는 뜻인 베리어프리 영화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즐기는 영화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비롯한 5편의 영화가 오는 7일까지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비장애인들이 안대를 착용하고 시각장애인과 같은 조건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광주 시립교향악단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클래식의 본고장인 유럽 공연에 나섭니다. 광주시향 김홍재 상임 지휘자와 단원 80여 명은 오는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체코 프라하의 스메타나 홀과 오스트리아 린치의 브루크너 하우스에서 공연을 갖습니다.